저희가 지금 바쁘죠? 바쁜데 우리도 바쁜데 또 더 바쁘신 분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4월달 시험 잘 보라는 응원 메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문재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두 분을 제가 더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옆에 계신 분은 KBS 전 아나운서이신 고민정 아나운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동작갑 국회의원이십니다. 김병기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겨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참 바쁘실 텐데 이게 지금 쉬는 시간 방해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문제풀이 하셨다면서요. 많이들 맞췄습니까? 예, 함께 온 아까 김병기 의원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국정원 공채 7급 출신입니다. 우리 또 고민정 아나운서는 언론고시 출신이죠.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KBS가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블라인드 채용제 첫 해에 합격한 분이에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사법시험을 쳤는데 그 시절은 이런 고시학원 같은 게 없었고 그냥 독서실 또는 절, 그 다음에 또 중국 여기저기에 아주 좀 작은 고시촌 같은 마을이 있어서 그냥 이불 보따리하고 제 보따리 이제 짊어지고 그런 뭐 독서실이나 절이라 뭐 고시촌 전전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세월을 한 2년 정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여기 공시촌에 와서 이 공시생들과 함께 컵밥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컵밥이 한 2,000원, 2,500원 뭐 그랬는데 그것도 함께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숙식하는 그 고시텔 거기도 가봤는데 정말로 너무나 좁아서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딱 들어가니까 방이 꽉 차는, 그래서 의자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침대 모퉁이를 의자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뭐 정말 너무 고생들 하셔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래서 취업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경쟁률은 뭐 더 심해져서 거의 뭐 몇백 대 1 경쟁률 되고,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뭐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노량진 공시촌에만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한 5만 명, 이렇게 또 문제풀이 하는 시기에는 한 8만 명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아예 아까 고시텔 같은 데서 숙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거의 한 3만 명 이렇게 다른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다른 뭐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려고 온 것은 아니고 너무 이제 고생들 하셔서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조금 위로 말씀 드리기도 하고 또 격려도 좀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찰의 화양지구대를 가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조연수 순경 여경을 만났는데 그 여경이 2012년도 그 컵밥 대화 그때 함께 나눴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2014년도에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의젓하게 과양지구대에서 순경으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승진 시험에도 합격해서 곧 이제 병사로 승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조연수 순경처럼 꼭 뜻 이루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뭐 요즘은 뭐 세븐일레븐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렇게 뭐 공부해야 학교 갈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아마 지난번 그 설 때 이 지방에서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향으로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부하시느라고. 또 어떤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편으로 알바를 해가면서 또 공부를 하느라고 알바 때문에 고향으로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그런 고생들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이제 좋은 결과로 그렇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 아까 김병기 의원님 국정원 7급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처럼 공부해서 그래도 7급 공채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 고민정 아나운서 언론고시도 공무원 시험 못지 않거든요. 열심히 또 그렇게 되셨고 그렇게 뭐 꼭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기회에 뭐 조금 고충이나 애로사항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정치가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현이라고 합니다. 합격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합격하고 나서도 부처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처 간 격차가 심해서 좀 꺼려하는 부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 간 격차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뭐 좀 배부른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좀 공무원 많이 좀 뽑아달라 그죠? 우선은 뭐 공무원 정원부터 좀 대폭 늘려서 실제로 지금 공무원이나 공공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유럽 OECD 국가들은 전체 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부분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쯤 됩니다. 근데 한국은 불과 7.6%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려 81만 개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소방공무원, 경찰관, 복지공무원 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소방공무원만 해도 지금 기준인력 법적 정원보다 무려 19,000명이 부족하거든요. 그 19,000명이 부족한 인원 가지고 원래 2교대 근무를 하다가 근래에 3교대로 전환했는데 인원 증가 없이 3교대로 전환하니까 그냥 그 소방 차량이나 119 구조 차량 이런 게 출동할 때 탑승 인원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 작년 10월에 그 울산에 소방관 한 분이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하셨는데 그분은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9급 전문 담당이었는데 9급 담당이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조 업무에 투입됐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순직하신 거거든요. 그럼 소방공무원 법적 기준만 채우면 19,000명 정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또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일자리는 늘어나는 거고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국민들의 안전도 다 함께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무원 정원 또 공공부문 얼마든지 저는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런 이제 일자리 이 정책을 밝혔는데 정권 교체가 된다면 반드시 꼭 실천해서 맞으면 일자리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부처 간에 이제 그 심한 격차, 또 우리는 또 칸막이 또 심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해소하는 부분은 우리 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계실 때 그 시종일관 인사 업무만 담당하셨던 인사처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함께 고민을 또 해보십시다. 예, 다른 분요? 예. 저는 여러분들 여성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여성들이 육아나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힘들고 그나마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이런 자리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경력이 단절되었다든지 뭐 아니면 나이가 많다든지 이렇게 해서 화려한 스펙이 없어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그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법시험, 행정고시 동치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외무고시도 부활해야 된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공정하게 관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사법시험 폐지론자인 걸로 알고 있고 또 행정고시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데 좀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아주 감소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시험 제도를 계속적으로 동치하는 게 어떤지 네, 그 대선 주자로서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문제까지 뭐 젠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사법시험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고시는 외무고시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법시험은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전환한 것은 아니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면서 점점 줄여서 드디어 로스쿨로 전환되기로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이 마지막 이제 사법시험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100% 이제 로스쿨로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서 또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하기는 저는 어려운 입장이죠.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뿐만 아니고 뭐 경찰대학도 그렇고 왜 이제 같은 선에서 같이 공무원 시작해서 점점 승진해서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그냥 하위직의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되고 뭐 그렇잖아요. 경찰도 어떤 그 분들은 밑에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경찰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고 이런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좀 근본적인 검토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일부분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이런 상황이 꽤 오래 계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출산율은 떨어졌어도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드디어 금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2020년쯤 넘어가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져야 되죠.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또 최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하고 가정, 특히 이제 출산 육아하고 양립하기가 어려운 우리 현실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들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또 남자들 못지않은 학력 가지고 있고 남자들 못지않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면 종전의 같은 수준의 일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주 이제 허들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의 또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력 단절 생기지 않고 일과 가정과 육아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엄마가 혼자서 지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함께 부담하는 그런 식의 근무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아이를 먼저 어린이집에나 유치원에 보내고 난 이후에 출근하고 또 아이가 마실 때는 함께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유연하게 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고 인식을 바꾼다면 저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 때문에 임금이 부담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한 예인데 어쨌든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육아, 출산 이렇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아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컵밥 대화처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수업 방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잠시 또 쉬는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위로 겸 격려 겸 인사드리러 온 것이거든요. 아쉽지만 그래 뭐 또 열심히 하시고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아마 4월이죠. 그 다음에 또 7급 보시는 분들은 8월입니까? 7월? 응? 8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최선 다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 실력 발휘하셔서 꼭 꿈을 이루십시오. 자신 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